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25일 6.25 기념일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다소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잘 요령 있게 진행해서 짧게 저장해 보도록 합니다. 6.25를 맞이해서 제가 콜럼을 좀 써봤습니다. 6.25 조선이 대한민국을 남침하게 원인을 제공했던 미국, 태평양 전쟁에 패망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는 38선을 그어 북은 소련이 진주했고 남은 미군이 진주했다. 북은 소련에 의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란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소련은 무기를 많이 공유한 후에 철수했다. 북은 일제 때부터 공업이 발전한 지역이기도 했다. 남은 미국에 의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이 3년이나 걸렸다. 즉, 미 군정이 3년간 지속된 이후 수립되었고 결국 소련보다 늦게 철수했다. 하지만 미군은 대한민국에 변변한 무기를 공유하지 않고 떠났다. 거기다가 에치슨9이란 것이 생겨 미국의 최전방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은 북의 조선보고 한반도 공산화 남침 유혹을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6.25 전쟁의 전쟁 진행 과정은 메가도 인천 상륙작전을 필두로 나머지는 생략해도 대부분 다 아는 역사이다. 6.25 전쟁은 분명 미소대립의 대리전쟁이라고 규정해도 맞을 것이다. 6.25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2차 대전 종료 후 남은 많은 방산물자의 재고 소진 목적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그래야 미국의 군수산업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을 병창기지화했다. 일본의 산업시설을 폐기시켰던 메가도 사령부는 일본 산업부활을 도와준 결과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일본이 산업 재발전은 한국전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엘리트들은 분명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본도 성립할 수 없는 아이러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거의 북진 통일이 가능할 시점 중공군의 인해전술 겨울 참전을 하고 청진호 전투 이후 흥남철수 일사후퇴 다시 서울 탈환 등 중부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지부한 고지전이 계속되었다. 결국 1953년 휴전협정이 되었지만 기술적 정의상 지금까지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인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된다면 그건 바로 3차 세계대전이다. 휴전협정 이후 이승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한미동맹을 맺게 된다. 그 결과 미군은 다시 한국에 주둔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므로 군수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하고 있죠.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우선 산업 발전을 해야 했고 그것은 5.16 혁명정부에 의해 경제발전과 같이 차곡차곡 진행되었다. 한국의 초기 경제발전은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고 친일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에 의해 김종필 특사를 통해 일본과 수교를 한 후 일본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초기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은 일본 기술이 대거 들어온 덕분이고 음량으로 기술을 가져왔고 보고 터득했다. 이어 각국의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산업국가로 발전했다. 베트남전 참전은 능동적으로 먼저 제시했고 한국군은 실전 전투 경험을 했으며 무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어 불검 사업 때 러시아의 무기들이 들어와 미사일 등 적 병기화 부대까지 창설되었다. 26년 현재 오랜 좌파 정권의 집권 등으로 반공 정신을 강조하는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현 여당은 중공과 조선을 놔두고 주적이 내란 세력이란다. 친미 친중 양다리 박쥐 신세
전락할 것. 반중침이 지경학적 신보주의의 정신이다. 그리고 저는 소비주권을 지금 강조합니다. 북한군 경계선 인근서 억류 귀순 의사. 이 서울24 로이터.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과의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23일 반 북한 병사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로이터에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억류된 병사가 망명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정보원을 내놓지 않고 보도했다. 합참 북한군 일명 신병 확보 귀순 의사 밝혀. 강현주 경향신문 6월 2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과 군인을 포함한 귀순 사례는 이번이 4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2번째이다. 중국 어선 불법적 직접본 2. 그냥 두고 볼 일 아닌 것 같다.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신규진 동아일보 6월 24일. 연평도 해병부대 평화전망대 방문. NLL 단속 선박 상주 등 대책 의논해야. 징집병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 6.25 전쟁 주간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대통령이 직접 장병들과 소통하며 청년층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 군도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해야. 올해 48만 명 수준의 상비 병력이 2040년 37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2040년까지 군 구조를 재편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한 계획을 언급하며 국방비가 시사장되고는 낭비가 아니라 군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만들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그냥 묵어볼 일 아냐. 이 대통령은 평화 전망대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중국 어선들이 NLL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 이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넘어와 있단 말이냐 라며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 그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걸 이제까지 몰랐다고 의구심이 더해집니다. 박근혜도 친중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박근혜 때도 불법 조어선은 때려 잡았었습니다. 체포도 하고 구금도 하고 강제 추방도 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재명이 그걸 몰랐다고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누이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여군 징병제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강한 어머니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진숙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 2020년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모습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성명을 발표하는 사람은 그 서해 공무원 형이 되겠습니다. 모자를 쓴 이유는 대머리라서 그랬는지 모자를 쓰고 했네요. 성형은 없다. 금수보다 못한 언어로 국민을 기만했다. 국가공무원을 구제하지 않았다. 정부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조작에 앞장섰고 묵인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의 기준이 무엇이냐? 혼자 죽은 것도 유가족 아니냐? 해수부 공무원은 정부의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다. 국제해사국에 소송을 걸 것이다. 다시 조사해야 한다. 그 조사는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이진숙 국회의원이 됐죠. 어느 지역에서 됐다고 그러더라. 음, 아주 강성으로 보입니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뭐, 그 임창정 표현으로 한다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되는데 이, 그 카리스마라는 것은 숨기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안 나타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인이 되려면은. 미 CIA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재건 러시아 비밀작전 성과 발표. 데비드 키리첸코 포브스 일본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은 이 나라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군 고위관의 살해 사건은 미 중앙정보국 지원에 의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재건을 향한 10년에 걸치는 대처의 성과다. 이것을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CIA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와 러시아 침투 그리고 소비에트 시대의 부정적 유산으로 약화된 조직 개혁을 지원해 왔다. 이하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CIA 국장 그것이 만났던 2024년 12월 21일 촬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그 상징인 것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그 좀 아시아 냄새와 그 다음에 유럽 냄새, 이런 게 짬뽕이 된, 그런 문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칼을 차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앙아시아 출신들 아니겠느냐. 생김은 지금 서양과 많이 섞여가지고 우성이라서 그런지 그렇지만 머리들이 또 까맣고 그런 걸 보면은 아마래도 동양계가 서양화된 종족이 우크라이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양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동서양이 합쳐진 민족 구성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나가는 화살적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재건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우크라이나 정보국 SBU를 비롯한 이 나라 치안기관 내부에 숨어있는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다.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워러리 콘트라척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다노우 세대 이 시기에 두각을 나타낸 장교 중 한 명이 후에 지휘열 국장이 되는 키릴로 부다노우다라고 또 소개하고 있고요. 부다페스트는 제 2245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이 CIA가 긴밀하게 연계된 정예 군사정보부대로 러시아의 군사장비와 통신 시스템 등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 회수를 전문으로 했는데 정보 수집에서 지금은 공격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러시아에 심어져 있는 휴민트들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옛 통일교의 해산명령 확정, 50여 년에 걸친 불법 행위의 종식, 교단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는 상황 우려, 타마후 미야키, 사기 악덕 상술에 의한 정통한 범죄 저널리스트가 6월 24일 날 기고한 글입니다.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나 교단 측의 특별 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해산명령이 확정되었다. 전문가의 보충 견해, 대법원의 조속한 결정은 틀림없이 피해 구제에 대한 순풍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 본부나 아벨이라고 불리는 상사로부터의 지시의 이상함이나 모순을 느끼더라도 오랜 세월 믿어온 교의에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단이 신자들에게 계속 시켜온 영감상법이나 고액 헌금의 불법적인 돈 모으기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법의 장에서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는 힘이 된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임의단체로 활동하지만 이대로는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반복해 또다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 통일교의 교의에 의해서 그 재산을 종교라는 게 참 이상해. 한번 빠져들면 재산을 혼납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 통일교회는 해산 명령이 확정이 됐네요. 일본에서만. 우리나라는 그거 뭐 부정선거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어, 많이 얘기가 됐다가 요즘은 좀 그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학자 여사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뉴스 보다가 없고요. 여야가 모두 꿀리는 게 있으니까 조용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 안 처먹은 놈들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면 밑으로 자꾸 가라앉히고 있는 정치인 아새끼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마저 정치 제물로 국힘 삼전닉스 호남투자설 직격, 변덕호 매일경제 6월 24일 전형적 관치 경제 모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포장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균형 발전은 공산사회주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이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전국이 똑같이 균형 발전을 하냐? 호남은 호남의 특성이 있고 평야지방이 많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 어떤 물류라든지 기관시설이든지 인프라 등등을 다 생각해 가지고 결정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결정해야 될 일을 지금 한국 예,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니까 지금은 음, 한국 국가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한마디로 독재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추경호 의원도 삼성 하이닉스 호남 투자설의 정권 이해득실로 좌우돼선 안 돼. 민경석 서울신문 6월 24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백조 원 규모 호남 투자설이 나오는 데에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반도체 산업 지도를 그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특혜를 요구하는 건 않는다. 다만 정당한 경쟁 기회를 요구한다. 이렇게 발표를 그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 도지사도 우리도 좀 경쟁에 뛰어들겠다. 그래 가니까 호남, 충북, 어, 대구, 경북이 삼국이 옛날 삼국시대 때 삼국이 지금 경쟁하는 모습이네요. 충청도도 야 우리도 좀 발전해야 될 거 아니가. 어, 충북이 물이 있죠. 충주도 있고 좋죠. 푸틴 편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로 본토 때린 우크라 드론의 열광. 윤태희 서울신문 6월 24일 우크라 장거리 드론 작전의 호평. 러시아 에너지 추가 제재에도 동의. 러시아 미 정직한 중재자 역할 포기. 유럽 키우는 정책 변화 기대.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중장거리 드론을 이용해서 모스크바와
상트페르트부르크 등등의 러시아 원유와 가스 수출 시절을 공격해서 압박해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크라 기대감 커지지만 트럼프 변심은 변수라고 또 요상 야릇하게 뒤끝을 흐리는 것을 하고 있네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석유 패권과 최종적으로 석유 패권도 중국 죽이기에 건데 베네수엘라, 이란, 그게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 했더니 러시아, 기승전 중국이다. 이 러시아는 미국이 직접 치지를 않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드론을 발전시켜서 지금 석유 시설을 그동안에 강타 안 했던 석유 시설, 발전 시설도 공격은 안 하죠.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러시아가 중국에도 그 석유를 못 팔아먹게끔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만 반도체 경쟁보다 기술 동맹으로 중국 추격 막아야. 홍치환 파이낸셜 뉴스 6월 24일 추가오웨이라고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대표 대만 해협과 한반도 안보 연결 비정치 실용 분야 협력 늘려야. 한국 대만 간 투자 보장 협정 없어 새만금에 투자하려 해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비정치적 실용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대만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방어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봉쇄 상황에서도 자체 공급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냐이다. 액화 천연가스 LNG 비축량과 관련해 대만은 약 30일만 버틸 수 있다. 중국이 주변 해역을 봉쇄해 LNG 수입이 막히면 소재 공급보다 전력 생산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거냐? 또 관광과 무역이 늘면 무역 분쟁, 사법 문제 등도 생기는데 어쨌든 그뭐 유엔이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어, 자기네들로서는 특히 새만금 같은 곳에 우리도 투자하려는데 투자 보장 협정이 이 협정이 필요하다. 그 협정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국가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국에 와 있는 대만 그 대표부 뭐 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분하고 그래도 인터뷰를 했네요.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동부 해역에서 중국 활동에 대한 경보 발령. 이모리와 벤 프렌차드 로이터에서 6월 24일, 타이페이 6월 24일 로이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수요일 중국이 해안경비대 순찰대를 배치한 대만 동해안에서 최근 중국의 활동이 지역 안정과 항해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6월 초 특별해상교통법 집행작전을 위해 해안경비선을 동해안 해역에 파견하여 타이페이를 환하게 했습니다. 타이페이는 사실상의 영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새로운 중국 활동을 우려스럽게 보고했다. 대만 해협도 아니고 대만 우측에 있는 동쪽 해역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거니까, 아니 그 대만 해역 가지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뭐 한다면 몰라도 이런 것들이 영국, 프랑스 도국, 영푸독, 푸독, 영푸독 순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네. 독을 먼저 얘기하면 그렇고 영푸독이 맞을 것 같네요. 발음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 푸독영도 그렇고 독푸영도 그렇고 영푸독이 발음하기가 좋네요. 음, 일단 그렇습니다.
에, 유럽도 그동안에 중국하고 아주 그 친한 모습들을 보내주고 뭐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슬슬 이제 이 발을 이렇게 집어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미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전국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슬슬 발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이 이란이나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으면서 할 때 중국이 이쪽 서쪽으로 관심을 못 쓸 게 지금 어, 하게 하는 방법이 일본이 대신 그거를 지금 하고 있죠. 다카이치 수상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옵시다니까 나중에 그 승전의 어떤 그 승전국의 이득을 어, 못 보는 그런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쥐 신세가 된다고 뭐 벌써 1년 전부터 줄창저는 이섭 아저씨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네요. 한국은 그대로, 중국은 5배 인상, 일본 여행비자 48년 만에 초강수 둔 이유는 김주리 헤럴드 경제에서 6월 24일. 어, 지금 약 18달러에서 93달러로 또 복수 비자는 약 37달러에서 186달러, 약 28만 원으로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지난해 일본 관광객 유입국을 걷던 100여 개국이다. 한국은 이번 인상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게 한일 간 우호를 또 좀 해주는 거죠. 물론 무비자 입국하는 면제국도 있죠. 미국을 이런 데는. 한국인 오지 말라더니 돈은 필요. 일본 외국인 신칸센 대신 내줘 발칵. 가고시마현에 국한된 것을 이걸 보면은 침소봉대하고 제목이 반일주의 기자 같습니다. 억으로 꼴려고. 윤태희 서울신문 6월 24일 외국 관광객에 약 10만원 교통비 지원, 일본인은 정상요금, 세금으로 외국인 우대 반발 확산, 일부는 혜택 축소, 어, 외국인이 일본인보다 3배 쓴다 반발 해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보통 가고시마현이 큐슈 가장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오면은 보통 후쿠오카로 내리면은 신칸센이 있죠. 그러면은 이 호텔 예약이나 이런 거가 다 확인이 된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할인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신칸센이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고시마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부 지방현에 국한된 얘기를 어, 참 너무 침소봉대했다든지 억으로 끌려는 기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57만 원에서 93만 원, 증권가 줄줄이 엄지척 올린 이유. 한국경제TV 6월 24일. 백화점 3사가 주가가 나란히 상승했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현대백화점이 72.22%가 급등했고 신세계 33.01%, 롯데쇼핑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정도겠네요. 지누스라고 현대백화점이 가구 업체를 인수했는데 영업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약점은 있는데 백화점 본업은 훌륭하다. 그리고 롯데쇼핑은 핵심인 백화점 사업이 선전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의 변동성이 또 약점이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옛날에 신세계인데 저 뒤에 새롭게 진 게 이게 신세계 실질적으로 쇼핑하고 여기는 기념관 뭐 이런 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어, 여전히 교통도 강남에 계신 분들도 남산 터널을 통해 가지고 쫙 와서 여기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약간 음,
사시는 분들이 신세계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화점이 그렇다 하더라도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무리 안 되겠습니다. 또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떤지. 러시아 휘발유 등 연료 부족 심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원유 정제 능력 40% 줄었나?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6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계속하는 러시아 각지에서 가솔린 등의 연료 부족이 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의한 에너지 공급망의 공격 강화로 생산 능력이 저하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보여진다. 러시아는 공격을 막지 못해 공급 유지를 위한 대응에 분주하다 해가지고 드론에 의해서 의외로 러시아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노악이라는 사람이 그 관리 가능한 범위 내더라고 얘기하지만 한편 어려운 상황이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수입을 해야 될 상황까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지만 앞으로 연료 수입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야, 참, 그, 참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군요. 결국, 아까 뭐 말씀드린 기승전 중국 죽이기입니다. 인민대표가 정부의 중대 프로젝트에 노. 이는 중국식 민주나 시주석 슬하의 저장성에서 변화한 것이다. 토미사카 사토시 척식대 해외사정연구소 교수가 6월 24일 중국의 변화는 지제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옛말을 하자면 문화 대혁명 말기 스촨성이 앞장서서 개혁에 나서 풍년을 쟁취한 스촨의 경험이 전형적이지만 대외개방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도 그렇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한 투쟁은 선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캐시리스 사회로의 전환 등 IT화로의 흐름도 작은 지방의 거리에서의 시험을 거쳐 서서히 대도시 전국으로 퍼졌다. 그리고 지금 뜨거운 곳은 저장성이다. 사실 지금 저장성의 일부의 도시에서는 정부의 프로젝트가 인민대표대회에서 부결되는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자다. 도시에 따라서는 거액의 안건이 몇 번이나 계속 부결되고 있다고 한다. 10억 위안 넘는 거액 안건 부결.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의 사정, 취중, 인민대표 대회가 일찍이 고무판 회의, 단지 도장을 찍기만 하는 역할이라는 야유를 받아 존재감이 얇은 조직이었던 것을 아는 세대에게는 갑자기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즉 인민대표가 제대로 정부를 감시해 멈춰야 할 프로젝트를 멈춘 것이다. 시 주석 무릎 아래서 일어난 변화. 저장성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하이 서기를 맡기 전 오랫동안 경영에 종사했던 그 저장성 그 이 성 대표를 했었죠. 그렇다면 중난 하이는 지금 지방정부의 이런 인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 중난 하이 회의라는 게 실질적인 중국을 이끄는 엘리트들이 모이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하, 보하이만, 그러니까 발에만 그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뭐 중난하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이 시진핑의 권위가 이제 슬슬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4에 암시된 한국전쟁 목룸에 있은 6월 24일 방송분입니다. 어, 요것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그냥 하나의 그 엔터테인먼트한 방송으로 자신은 그 심각한 문제를 엔터 성격으로 이번엔 터치한다. 가볍게 건드려보는 음모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그 저기 그
유선 그 인터뷰에서 인천이나 광주 같은 곳에 광범위한 쇼핑몰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곳에 항공모함 타격용 대한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이때 벌써 그 젤렌스키는 드론 공격을 암시했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젤렌스키가 그 어떻게 전라도 광주를 어떻게 알지?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이 뭐가 소개한 한국을 배경으로 한 무슨 납치 이런 거 또 소개를 했고 이번에 그 게임이 모든 워페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그 어, 위아래가 수면에 비트시지 역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다. 프리메이슨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10월 23일 날 출시가 되는데 처녀자리 상징이고 스피카별에서 뜨는데 이 스피카가 처녀가 들고 있는 벼이삭을 얘기한답니다. 이것을 옆구리에서 애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거로 설명하는 게 있고 서구에서는 처녀가 이삭을 옆에 손에 들고 있는 그런 것도 상상을 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재명도 많이 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음력생일이 10월 23일입니다. 뭐 이런 걸로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그리고 이 게임의 실제 그 실존 인물을 게임화했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카자흐스탄 가마무로 했는데 중국이 그 우크라이나가 밀수출국 1위, 그다음에 러시아도 많이 하지만은 카자흐스탄이 밀수출도 많이 하는데 가뭄이 들어서 가축을 죽이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친구한테 그 유목을 시키고 있는데 그 죽이지 말고 그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가격 오르니까 그래서 가격 올랐다고 좋아하고 중국 애들이 식량 사러 온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 노인들, 농부들이 한국 노인들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지금 중국 애들이 한국 농지 사가지고 어, 중국 애들이 이 농사를 져서 중국산 농약을 써가지고 지금 이젠 국산이라는 그 채소의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나타난 마약 좀비. 이게 이 필로폰 양성 반응이라는데 이게 그 중국산 그 펠로 뭔가 그거가 더 세대매요. 그거 잘못하면은 많이 먹으면 죽는다며요. 이 자관 우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 그 소비지로서 지금 완전히 그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신보수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